생각보다 지원을 안 해요. 다른데. 그렇죠. 네. 아직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논문 얘기를 해야 오히려. 어, 아무튼 네. 일단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거는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오늘 Co-Reference Resolution에 대한 토픽을 다루게 됐고요. 다행히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참여한 아니 기억나는 분이 없다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는 분이 있었나? 어? 네, 네. 정욱님이 온라인이었고, 재원님이 네, 계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음, 혹시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희연 수능 논술 서술형을 바꾸고 1차 채점 AI를 바꾸고 어? 호재다. 근데 그 채점 AI 로직 까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점 AI가 실용에 풀려서 사람들이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약간 파워백법 이런 거. 네. 그 답안지에 이제 된 프롬프팅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죠. 데일 브레이킹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에도 납품하고 이제 어? 학원장한테도 납품을 하면 그러면 혹시나 정우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co-reference가 뭔지에 대해서 네. 위키피디아를 잠깐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셨네요. 이왕 한글 네, 보입니다. 한국어로 갈까요? 한국어 있네요, 다행히. 이런 공통 참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 언어. 아, 이 co-reference라는 어? 게 이거 치팅트론이네. 네, 그럴까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문장에서 Bill said he would come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Bill이라는 단어하고 he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같은 애를 가리킨다 이래서 이제 그게 결국 co-referential이라는 것 같고 이런 이게 같은 그런 거를 공통 참조 co-reference라고 relatio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따로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대구 유배 갔을 때 네.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 그러니까 LLM이 아직 잘 못하는 것 중에서 이게 있대요. 오, 그러니까, 진짜요? 네. 음, 그러니까 치팅트론 높은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단어가 같은 뜻이라는 걸 해석을 못한대요. 문장 내에서. 그게 좀 많이 크리티컬해서 아직 음.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아나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 나와서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단 두 개 이상의 표현이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발생한다. 그냥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영어로 살펴보면 co-reference resolution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제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거를 모두 다 찾아보자. 약간 이런 태스크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런 문학 텍스트가 있을 때, 좀 크게 줄여볼까요? 문학 텍스트가 있을 때, 이제 좀 머리가 아프죠? 이제 뭐, 갑자기 아카시가 무슨 연극을 하는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뭐, 여기서 헷갈리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co-reference resolution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아카시가 베스트 트리가 되도록 무슨 연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it truly was the nicest tree 이런 식으로 이제 tree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카시의 페이스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대상이 아카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있고 트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같은 존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랑 트리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대상을 이제 일치시킬 수 있냐 이 상황에서 이제 컨텍스트가 있어야지 이거는 가능한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ore reference resolution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냐면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추출해서 he was born in 1961 있으면 이제 누가 이때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이제 RAG 같은 거 할 때 되게 중요한 테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RAG 이제 어떤 뭔가 물어봤을 때 이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결국에 콜리프가 쓰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번역인데요. 번역에서 예를 들어서 언어마다 이제 이 프로나운 대명사가 좀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 어떤 언어는 이제 사물에까지 성별을 네. 이제 붙인다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에 he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대명사를 붙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자에 대한 대명사를 붙인다 이러면 이제 번역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크리티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잠깐만요. 저 이거 두 번째 문장. 이 주한이 똑똑하기 때문에 알리시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리시아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한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가 B를 좋아한다인지 B가 A를 좋아한다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자기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녀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예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골치 아프네. 그쵸. 그래서 사실 대명사를 안 쓰고 그냥 명사만 쓰면 이제 제일 깔끔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 사실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쓰이니까 이제 맥락을 이해해야지 이런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들도 특히 숫자들도 뭐가 몇 개인지 약간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대응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확실히 필요도 있고. 골치 아픈 테스트구나. 그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Conference Resolution은 어떻게 두 단계로 나뉘냐면 이제 그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래서 대명사가 있고 이제 고유명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명사로 이루어진 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모조리 다 찾은 다음에 이제 각각이 어떤 애랑 같은 건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제 앞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뒤에 거는 확실히 좀 어려운 태스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분류를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프로나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디텍트 할 때 이런 대상들을 살펴볼 때 프로나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어떤 품사인지 판단하는 걸 이용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람 이름 같은 거 고유명사. 고유명사 같은 거 찾는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할 수 있고 phrase는 parser를 이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 아니긴 한데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어떤 것까지 대상 그러니까 core reference resolution처럼 뭔가 이제 멘션한 대상을 살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영어에서 습관적으로 이제 뒤로 뺄 때 it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is sunny 아니면 인지주어. it is amazing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내 기분이 좋다 이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가 진짜 어메이징한 건지. 그쵸 이제 어떤 대상이 어메이징한 건지 이제 앞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언급이 없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강의에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여기서 it이 whether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how's the weather today? 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it is sunny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확실히 weather를 나타낸다 볼 수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뒤로 빼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따로 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때 부분 이런 거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든 학생. 네, 이런 퀀티파이어가 붙으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떤 특히 노 스튜던트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뭐 명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걸 언급했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넛을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미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과연 세상에 제일 베스트 도넛이 존재하나? 이런 문장에서는 이제 뭔가 실체를 알 수 없죠. 그런 철학적인. 네, 아무튼 이제 문맥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숫자가 달려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그냥 비교를 하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지칭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사실 그 그러니까 러닝하는 머신 자체가 이거를 다 일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후보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한 번만 멘션된 거를 이제 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깔끔한.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그 품사 태깅 얘기하는 음, 아, 네, 그 멘션 디텍션을 원래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뉴럴 클래시파이어 훈련하면 안 되냐? 전통적인 방법이 품사 태깅하고 뭐 그런 것도 자르고 가능하다. 네 그거는 그런 얘기네. 그렇죠. 이게 explicitly 안 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막 비인칭 주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의미를 그쵸. 파악하잖아요. 인간. 그쵸. 심지어 포스트포 할 때 그 불용어는 없애는 게 예. 그건데 관용인데 불용어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그 이상한 빈칭 주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유명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애들이 다 딸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코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 레퍼런스랑 대비되는 게 아나포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버락 오바마가 이제 뭐 어디로 여행 갔는데 오바마가 뭐 어땠다 이런 식으로 같은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명시를 하는 경우에 코 레퍼런스를 하고요. 이제 아나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같은 문장에서 이 버락 오바마가 he signed the bill 한다고 말했다고 이제 하는 이런 문법적 구조상에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생,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낸 단어가 그냥 두 개가 있는 거고요. 텍스트에서는 이제 아나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락 오바마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문법 구조상으로. 네, 앞전 문장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힘안 주어졌을 때는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네네.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the present president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거는
콜포를 쓰는 거고. 네. 그쵸? 그래서 조금 다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모든 anaphora relation이 co-referential 한 것도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 이런 경우에는 그렇네요. 이제 노 이 댄서이면 네, 그렇죠. 문제 쓰면 안 돼. 뭔가 확실히 어떤 하나의 대상을 똑같이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니더라. 에브리도 사실 특정한 하나를 특정하는 쓰는 게 안 되니까. 그쵸? 근데 진짜 빡세네요. 네, 이거는 진짜 언어학적인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댄서 그룹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한 반에 있는 댄서 전체를 지칭하는 건 또 그런 건 또 지칭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포라랑 코레퍼런스 조금 다른 걸 나타내는 거고 이제 둘 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을 보자면 음, 보통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아나포라의 경우에는 이 원래 처음에 지칭한 대상이 이제 대명사, 히 뭐 이런 것보다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항상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포라는 게 나오는데 아나프란 뒤에 있는 거고 카타프란 네. 앞에 네,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뒤에 이 대상이 나오는 경우를 카타포라고 어, 한다고 합니다. 진짜 고려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또 맞아요. 그 아까 앞에서 그 문학 작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같은 데서 비유적인 표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는 돌과 같았다 뭐 이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또 약간 그것도 콜포런스로 쳐야 돼요. 그렇지. 그 그렇지. 그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core reference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걸로 이제 머신러닝과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mention repair하고 mention ranking이 이제 neural network라는 건 있고 클러스터링도 있는데 이제 얘네들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게 트레디셔널한 방법인데 홉스라는 사람이 이제 홉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명명된 약간 알고리즘인데 이게 항상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나이브하게 대강. 대강 이렇게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설명하긴 할 건데 일단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규칙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예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강의에서도 이제 끝까지 이거를 다 적용시켜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진 않았고 그냥 대충 상황을 보면 이제 이 힘이라는 이제 그거를 담고 있는 noun phrase를 다가가서 이제 그 문장에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훑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propose as antecedent any NP that has a NP or S between it and X. X가 이제 이 힘인 거고 이제 얘와 얘 사이에 다른 noun phrase나 뭔가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문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보이나요? 네네. Stephens 메모장으로 써서 보여주죠. 그냥 지금은 이걸요. 길게 안 할 거라서 아하. 네. Mom loves him 이렇게 쓰면은 스윗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가 이거랑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운 보통 프레이즈가 중간에 있어. 네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규칙에 의하면 얘와 얘 사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는 거고 아니 그게 없다.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그렇죠. 앞에 문장으로 이제 앞에 문장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봤는데 없으면 이제 앞에 문장으로 가서 또 쭉 살펴봐서 아마 이 예시를 들고 온 거는 니얼 페거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얘랑 같은 존재라고 판단을 잘 내렸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시를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돼. 다시 지울게요. 다시 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대명사로 나오는 코레퍼런스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바로 얘기한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막 엄청 옛날에 한 다섯에서 열 문장 전에 얘기했던 걸 갑자기 끌고 와서 히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제 같은 문장에서 앞에서부터 살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전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친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주어랑 목적어 있을 때 목적어를 다시 멘션한 경우보다는 주어를 멘션한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본다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나이브한 방법론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어, 이 첫 번째 두 개 예시 문장을 보시면 이 두 개가 유일하게 다른 게 이 full이랑 empty가 이제 정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제 품사적으로는 같은데 이제 의미가 달라졌죠. 그럼 사실 여기서 문법적으로 같은 문장에서 이 방법이 당연히 항상 같은 결과를 나타내야 될 텐데 이제 문맥을 보면 full 한다는 건 컵이 full 하다는 걸 보여요. 그렇죠. empty 하다는 건 핏줄가 empty 하다는 거니까 이제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보고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방법에서는 이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항상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문장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fear violence 한 사람은 아니 대상은 city council일 거고 이제 violence를 행한 사람은 woman일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비된 의미에 있어 이제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법 구조라도 그래서 사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틀렸다고 이제 하더라도 왜 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이게 뭐 의미가 달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문법 구조가 좀 특이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애초에 문장이 두 개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건지 약간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있는데 이제 이 방법 자체가 꽤 의미가 있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1년이 이 강의였는데 그 기준으로 불과 한 5년 전 정도까지 그 정도 시점까지도 이제 약간 AI가 이제 그래서 결과를 하나 얻고 다른 방법으로 이 결과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도 결과를 얻고 해서 이제 그걸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만한 그런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좀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더 발달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심해져. 벗어났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친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ntion pair라는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각각의 대상을 두 개씩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코레퍼런트 할 확률을 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같은지 얘랑 얘랑 같은지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했을 때 오, 특정 기준을 넘었으면 이제 같은 걸 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쵸. 또 아닌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코레퍼런트 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하냐면 이제 음, 여기 보면 C랑 I랑 이제 코레퍼런트 확률이 1이라고 보고 C랑 I랑 코레퍼런트 확률이 1로 갔으면 이제 얘랑 얘도 이제 코레퍼런트 하나 보는 거죠. 음, 왜냐면 이제 같은 거일 테니까 둘 다 파지티브. 그래서 동시관계니까. 네, 그래서 트랜시티비티가 성립한다 하고요. 이게 한국어로 뭐죠? 그, 그 트랜스티비티가 교환 법칙.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동치관계 정의 세 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교환, 추이성이에요. 추이성. 수위. 네, 맞아요. 그 대칭성, 추이성, 교환성 해가지고 세 개가 동치관계. 세 개를 만족하는 동치관계. 아무튼 트랜스티비티가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A랑 B랑 같고 B랑 C가 같으면 A랑 C도 같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포지티브한 거를 네거티브로 보는 건 약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네거티브한 걸 포지티브하게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E랑 C랑 같다고 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개 같은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향. 하나만 갖다 봤는데 이제 얘랑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다 갖다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 링크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 threshold 같은 거를 좀 여기서는 낮게 설정하는 것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애들은 사실 판단하기 쉬운데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은 이제 얘가 같은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책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6장에 있는 그 희하고 2장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지 이제 보려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클리어한 엔티센트가 이제 하나만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는 그걸 모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약간 다른 접근을 하자면 이제 하나당 최대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대응을 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멘션 랭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이런 대상들에다가 NA라는 거 하나 추가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멘션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C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NA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쭉 다 스코어를 매긴 다음에 가장 잘한 친구만 하나를 대응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높은 이제 i랑 y 중에 하나는 높은 값을 줘서 얘네들을 채택하게끔 이제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여기 소프트맥스를 여기 써서 이제 확률 제일 높은 친구를 찾아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I랑 Y 중에 뭐가 더 높은지를 네.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이거는 레이블링 된 거 모델 학습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콜파스에 대해서 싹 다 레이블링 먼저 시킨 다음에 네, 뒤에 그래야지 나오나요 혹시? 확률 모델을 그렇게 막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위에 예시 문장에서 she랑 my랑 I 중에 she가 뭐에 더 연관되어 있는지 내가 보기엔 똑같잖아. 이건 트레인 셋에서 매칭을 다 시킨 다음에 이건 테스트 셋의 내용인 거. 근데 트레인셋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람 틀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트레인 셋의 그 메인 목적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아니 그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음, 의미적으로 가능한 건가? 제가 보기에는 원문에서 잘라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레인셋 맞는데. 근데 결국엔 이건 그냥 트레인셋에서 그 확률을 그냥 다 주고 그냥 얘가 모델이 학습하게 만든 다음에 모델이 100개 만드는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트레인셋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콜프스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델, 확률 모델 100개 만드는 거는 그냥 다 학습 이후의 얘기여서 앞에서 학습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 얘기. 네, 레이블링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인공지능 수업에서 레이블링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될것 같은데.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정확히가 자세히 나왔지는 않은 것 같고 인간이 다 레이블링 시킨 걸로 확률을 학습을 했겠죠. 그때. 그렇죠.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둘 다 하이 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라도 하이를 주면 된다. 약간 이런 게 트레이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라벨링 할 때 그렇게 여러 개의 쌍이 있으면 하나만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단 다 해놓고 네, 사람 다 해놓고. 그런 되어 거 있는 같아요. 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제가 그래서 이해를 잘못. 네.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옛날 모델이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 나왔던 그 분류 모델을 써가지고 그냥 그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명사들의 쌍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있으면 그 52 해가지고 그냥 10개잖아요. 그럼 그 네. 10개에 대해서 전부 다 얘는 매칭이 된다 안 된다 매칭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냥 딱 쓱다 매겨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네, 그 다음에 이거 매칭이 되는 일 아니면 0으로 다 주고 그거를 싹 다 그 SVM을 돌리든지 뭔가 돌려서 확률을 100개 만들면 이렇게 100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클래스 수를 정해줘야 되잖아. 근데 2개 매칭이 된다 아니다. 네, 그 페어와이즈로. 네네.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학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후보 친구들을 다 이제 더해서 이제 이 확률을 음. 최대화하자 해서 또 이상하게 생긴 이름 뭐예요? 저거 그 항등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 yij가 1인 거가 이렇게 쭉 가는 함수?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게 치과 수업. 검색해서 보내드릴게요. 치과 수업. 네. 이거 그 네. 기계학습 수업에 맨날 나와. 음. 너무 고생하고. 인디케이터 펑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i 1 그러니까 이게 1인 거에 네. 한해서 1이고 나머질 때 네. 0인 거야. 나머지 다 이거 맞아요. 저게 한글로 지시형 기능걸요? 그건 처음 아, 들어봤는데.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인디케이터 한글인 펑션, 줄 알았어요. 인디케이터 펑션 맞아. 네, 일 거예요. 이놈만 온이고 나머지는 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그래서 1 이상일 때 1이고 나머지일 때 맞아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를 때가 있어. 한글을 맺힌 거. 영어로 맞추니까. 그래서 뭐 probability 계산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네, 제가 이거를 네, 일단 찾아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집합을 만족하는 거에서 맞아요, 1을 맞아요. 주는 그런 친구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막 스텝 펑션을 얘로 바꾸는
바꿔가지고 증명한 게 많아요. 사람들이 증명하는데. OGF.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함수 같은 거 할 때 정의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그대로 하고 나머지 다 역으로 깔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맞아요. 쓰는 편인데 이 아이디어 진짜 많았어. 무슨 그래서 이제 확률 계산은 뭐 이런 저희가 배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수 콘스탄트 펑션이죠? 항상수 아니 그건 상수함수죠. 그쵸,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아이덴티. 아이덴티티. 맞네, 네, 맞네, 네. 맞네, 맞네. 저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걸 왜 써? 약간 확인일 거잖아요. 너무 그 인디케이터 펑션 중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맞아요. 포함되어 있기 그러니까 맞아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영어 너무 어렵죠. 어렵죠. 매칭이 안 되네. 나오는 이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처가 있고 이제 뭐 뉴럴 코레프 모델이라고 해서 요새 쓰이는 거는 이제 이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어, 빨리 여기로 넘어갈게요. 뒤에 여기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런 게 너무 엄청나게 이상한 것 같아. 네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이제 일단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들 CNN을 여기서 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CNN을 1D CNN을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해서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커널을 세 개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개씩 묶어가지고 벡터를 하나씩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벡터가 나온다는 거는 이해하실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네. 컨버전을 하듯이 텍스트에 대해서 원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커널을 필터를 줘서 이제 내적을 해서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여기서는 1을 더한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패딩을 쓰기도 하고요. 패딩을 써서 이제 크기 보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필터를 해서 이제 아웃풋 디멘션을 좀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맥스 풀링도 이제 해볼 수 있다. 똑같이 최대를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에버리지 풀링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건 뭐 파이토치에서 계신데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처를 여러 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필터를 쓰냐에 따라서 단어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쯤에 맞아요. 여기서 교수님이 막 어떤 여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기 PhD 스튜던트가 했던 거다 막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2017년에 한 거네요.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뉴럴 네트워크만을 이용해서 아마 그래서 맞아 그뭐 mention detection이나 reference를 그냥 end to end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그 뭐죠? 폭스 알고리즘이었나요? 그거 음, 그냥 한번 다시 그 나이브 알고 네 나이브 알고리즘 폭스 나이브 아, 나이브 알고리즘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껴넣지 않고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이제 바로 적용한 예시인 것 같아요. 엔드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베딩이 있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뭐 CNN 처리 같은 걸 해서 LSTM에 넣어주고 이제 뭐 스팬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스팬이 그 앞뒤로 세 개씩 더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앞뒤로 3개씩이요? 아니 제가 네, 세 개씩 뭉치로 해서 더 해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잘 얻어낸다. 음. 어 근데 이거 근데 세 개짜리밖에 안 되죠. 세 개 넘어가면 뭐, 아 이구나 LSTM에서 찾을 수 있긴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또 포스트 서비스. 이런 스팬 예시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이제 인코더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직 다 네네네. 된 거죠? 네 여기서 네. 디코더를 붙여야지 이제 해석을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런 거 넣어서 이것도 거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평가하는 그런 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뒤에 뭐 붙였긴 했을 것 같아요. 붙여서 됐다 아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BRT 베이스드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이게 언제쯤 전체는 진짜 옛날 건데. 좀 옛날 거긴 하죠. 근데 인코더에서 이거 21년도 돼 있는데요? 맞아요. 이 21년도 슬라이드예요. 그렇구나. 이거 이사엔 저기에도 있어요? 이번 안 봐봤는데 네 2024년? 24년 안 봐봤고 아예 빠져봤어요? 저번부터인가? 아예 목차가 달라요. 아, 네. 저 24년도 거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님이 써주신 기억이 안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죠? 네 맞아요. 저게 그게 맞아요. 21년도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어쩐지 이거 어쩐지 앞에서 그러니까요. 앞에 내용이 한번 본 적 있었던 것 같은. 근데 뒤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21년도 걸 기준으로 따라갔습니다. 뭐 아무튼 19, 20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 22, 20가 좀 옛날에 앞뒤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동훈이 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Reference Evaluation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모두 다 잘 분류하면 1이고 이제 하나도 다 잘 분류 못하면 0이긴 한데 이제 클러스터링을 기준으로 여기 PPT를 보면 이제 그 정도를 evaluate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강의에서 이걸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같지 않나요? 뭐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정리 말씀하신 것 같은가? 소리가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뭔가 느낌상 저기에서 마닝 교수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미어캣인가? 잠깐 뭐야? 오 이렇게 귀엽다. 이건 도대체 뭘까? 확률 아닐까요? 프리시전이랑 리커를 각각 계산한다는데 프리시전이 그거 같고요. 그 전체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굉장히 헷갈리는 파란색이고 5개 중에 4개가 빨간색이고 4개 클러스터 두 번째 거에서 4개 중에 2개가 이제 빨간색이고 4개 중에 2개가 파란색인데 이제 리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산식이? 그러게요. 그 이밸리에이션을 이제 프리시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리컬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둘 다 고려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질을 한다. 이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이별이요. 그쵸.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 파란색이 빨간색 그 뭐야
이 다섯 개 뭉치 있잖아요. 네. 여기서 파란색이 빨간색 되면 점수가 높아져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보면 얘가 클러스터를 잘했다는 점수를 매기는 것 같고 리콜은 뭘까요? 밑에 있는 거겠죠? 리콜. 이게 프리시전 좋아. 리콜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리콜. What is recall? 또 제가 똑같은 거를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재현 센시티비티. 이거 같은데. 그 시기 어. 그냥 그건가 보네요. 음, 그냥 네, true 이거요. positive를 예측한 건데 프리시전은 모델이 잘 맞췄냐가 리콜의 실제 데이터에서 true냐를 보는 그냥 그거. 그러면 그 에러 두 개의 종류를 더해가지고 값을 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파란색인 것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파란색인 것 중에서 세 개 빨간색. 중에서 네. 두 개가 이제 여기에 모였고 빨간색 6개 중에 네. 4개가 여기 모였고 그런 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다 같이 빨간색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건 잘했는데 그렇죠. 이제 프리시전이 나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네요.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이슈들이 있고 이건 근데 중국어가 진짜 연구가 많이 다 중국어 중심. 인구수가 나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면 이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과가 잘 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뉴스라서 사실 좀 더 잘 되는 거긴 하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소설 같은 거 가져다 놓고 그치. 보면 이제 어렵다. 아직도 어렵다.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결국엔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너무 슬프네요. 뭐가요? 이거 결국엔 해결 안 된 문제 아니에요? 뭐가 해결할까요? 이코걸스. 네. GPT 완전 잘하. 뭐지? GPT한테 좀 애매한 질문을 좀 이게 아까 나왔던 위노그레드인데 네. 몇 이제 점이에요? 그거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네, 볼트 로버타에서 확 뛰고요. 네. 100% 가까이 90으로 뛰고 지금 그거 보내주시면 한- 제가 열어볼게요. 100으로 100이라고요? 네, 100점 받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22년도 야 오버피팅일 수도. 그거 한번 그 카톡 네. 보내주세요. 근데 그냥 딱 제 느낌에도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려운 거는 지금 AI 모델도 어려워할 것 같은데 사람한테 쉬운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점 만점이 아닌 거 아니에요? 120점 만점인가? 근데 accuracy가 121일 수가 있어요. 이거 백을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게 정- 너무 아. 수상해. 그러니까 100이면 말이 안 돼. 중요한 아무튼 22년 함이 이게 21년까지는 100이 아니었어요. 97.3이면 거의 100은 진짜 처음 보는 구글에서. 뒤에 보고. 오버피팅 아니 근데 대충 퀄리퍼런스 레졸루션 벤치마크들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다 100 찍어 있어요. 섹투색 근데 왜 GPT는 없죠? 이제 사람들 관심 밖으로 벗어난 거죠. 너무 쉽다 생각해서. 교수님이 그러면 엄청 옛날 얘기 가르쳐주는 거 21년도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쵸 어려운 질문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그냥 지금 뭐 이게 뭐 수학 뭐 올림피아드 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시키면 좀 네, 좋습니다. 난처한 거죠. 혹시 질문이나 뭐 뭔가 자기가 뭔가 꼭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아, 아까도 약간 했던 얘기긴 한데 이제 이런 옛날 NLP 모델들 또는 테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니까 왜냐면은 맞아요. GPT도 할 수 있거든요. 다. 지금 GPT 쓰면은 웬만한 옛날 NLP 테스트들은 다 잘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태스크에 다 GPT를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NLP 태스크들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찾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교수님이 올려주셨던 건데 제가 잘 들어보면 죄송한데 이게 교수님이 그 뭐지 PPT에 있었던 그 온투노트인가 있었던 건데 얘는 83점이에요. 아직. 아직 태스크에 따라 다른가 네, 보다. 테스트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윈노그레드 스키마 이건 교훈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거 저게 설마 혹시 뉴스 아니에요? 저거가? 그럴 수도 찾아볼까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민호. 그럴 수 네. 있겠다. 교수님 뉴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3년 1월 이후로 후속 연구가 없는 거 보니까 제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그렇죠. 23년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딱 챗GPT 출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튜링 테스트. 뭐 튜링 테스트 확장된 거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네. 네. 이미 튜링 테스트는 약간 좀 간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 실제로 논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튜링 테스트 통과해. 튜링 테스트는 이미 다 통과하지 않았어요? 거의 네. GPT가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 그래서 뭐 GPT-3가 방금 전에 봤던 거에 대해서 88.3% 파인 튜닝 위다웃 없이 88.3%를 했다고 심지어 3이에요. 챗GPT가 아니야. 20년에. 대박. 네, 아무튼 그럼 일단 오늘의 가장 어비어스한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고요. 혹시 언더 레코드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발표나 혹시라도. 이제 제가 대구를 다녀왔었던 얘기를 좀 네, 해드리면 공유해줘. 대구를 간 게 이제 제가 자연어 처리 수업을 듣거든요. 이번에 그 줌으로 열리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거기서 이제 코비트라고 해가지고 그 거의 한 40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인공지능이랑 뭐 반도체랑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하던 기계학습적인 방법들 그때 설명해 주시다가 아 이게 다 망했다.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부터 이 모든 게 다 망했다. 막 이 얘기 하시고 연구하던 게 다 따그라져서 너무 아쉽다. 이 말씀 다 하는 거 같아요. 전부 다 똑같이 그 말씀 하셔요. 처음에 오래 뭔가 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현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아요. 막 네이버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던 분도 있고, 구글에서 일하셨다가 막 교수로 오셨던 분도 계시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결국에는 GPT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 뭐,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고 나서 사실상 모든 게 사장됐다 이 얘기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기계학습 테크닉들이 주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GPT 모델은 저희가 못 돌리잖아요. GPT 모델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근데 공개도 안 하고. 그죠 공개도 안 하고. 근데 라마 같은 것도 심지어 돌려봐도 걔도 제일 중요한 걸 공개 안 하잖아요.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줘야지 좀 따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데이터셋을 공개 안 하니까 이거를 예전에 얘가 학습시켰는지 안 학습시켰는지 몰라서 아, 그렇죠. 그게 좀 많이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리퍼런스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제 생각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닐 것 같다는 네,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사실 애초에 문제 정의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단어 대 단어로 대응을 하는 그런 태스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콜리퍼런스가 문맥, 뭐 의미, 문맥적인 의미를 판단해서 그렇죠. 하나의 단어로 레프레젠테이션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대요. 네, 다 학교 기업- 다니면서 다 기업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대 자본.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걸 깨부셔야 돼요. SVM을 사용해서 젠큐 부수고 그냥 그런 거죠. 젠큐가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거기에. 걔네 돈 많이 많이 썼겠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자기들 계좌에 있나? 그래서 네이버에 받은 돈?
걔는 사람은 메인 많아요. 프로젝트 받았구나. 네, D2SF 받았잖아요. 그 제큐가 이제 저희랑 비슷한 거 하는 예전에 했던 팀인데 지금도 하고 네이버에서 투자도 받고 어이구야 오늘 레코드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네, 화이팅. 일단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안 끊었죠? 네. 잠시만요. 저 홍보를. 홍보 마지막 보고 홍보 계시는 들으시죠. 분들께 네. 만약에 공- 진짜. 공유 중지하고 잠시만요. 네네네. 이제 집중해야죠. 이게 진짜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는. 아니 화면 공유를 하실래요? 뭔가? 네. 화면이 이거 PPT를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에타 화면. 공유. 네. 아. 공유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이거 막 화면은 없긴 될 거예요, 한데. 이제? 네. 되나요? 아닌가요? 됩니다. 야호. 화면은 없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좋아요. 자, 이거는 약간 이제 실제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벤치마크 LLM 벤치마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태스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 아드바크에서 하는 태스크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GPT가 무언가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형식을 흉내내는 걸 잘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 나중에 들어가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나 이런 거는 뭐 진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계학습 모델로도 돌릴 수 있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무조건 LLM이 들어가야 되는 파트죠.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한 그 규칙이 있는 애들을 따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정한 스타일. 네, 그래서 특정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약간 형식, 뭐 스타일, 그렇죠. 뭐 거기서 사용되는 사람의 문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흉내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단순히 수능 도메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도메인들 다 합쳐서 이거를 종량적,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벤치마크 자체를 만들어서 이 벤치마크 평가 방법 만들어서 논문까지 쓸 수 있으면 논문을 써보자라는 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태스크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AI 논문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정말 돈이 많고 부자인 회사들은 우리는 모델을 만들었어. 이거 진짜 질이지. 약간 이러고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없는 데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벤치마크가 논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류 교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인턴을 한번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인턴 지원 안 하고 그 형한 그걸 이제 진행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 들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는 벤치마크를 만들 거다 해서 이 벤치마크 만드는 것 자체도 논문 될 수 있구나 거기서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스타일뿐만 아니라 뭐 법, 뭐 그 뭐야 그 의료계 네, 의료 쪽이나. 그리고 아니면 진짜 문학에서 막 톨스토이만 엄청 학습을 시켜서 얘가 톨스토이처럼 쓸 수 있게 하는지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을지. 여기서 되게 포인트인 건 몇 톨스토이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걸 측정할 수 그게 있게 정말 하는-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온갖 유명한 작품들 같은 걸 싹 다 때려 넣어서 그냥 다 정형화하게 만들어서 그 벤치마크를 얼마나 흉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제가 그리고 요거를 다 벤치마크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실제 모델을 훈련을 할 생각이 있는데 이 모델 훈련 자체는 이제 GPT 풀샷이랑 뭐 클로드 풀샷 뭐 이런 몇 개의 풀샷 태스크랑 뭐 파인튜닝 태스크랑 해가지고 얘네들을 넣은 다음에 걔네들의 결과랑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영상 끄고 나서 어쨌든 요거까지 만들면 총 논문이 2개가 나오는 거죠. 벤치마크 제작이랑 그 벤치마크를 통해서 만들어봤던 모델의 평가까지 해서 이 2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1회 만나는 게 목표고 시간은 자율이고요. 근데 대신 주 1회만큼 하는데 이제 일주일간 했던 거를 이제 쭉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고 뭐 어떻게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들을 거고요. 이왕이면 8월 중반 전까지 그러니까 8월 한 15일, 14일 전까지는
벤치마크를 완성을 해서 벤치마크를 논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학회에 지원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실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여기 이 폼을 직접 못 쓰실 테니까 댓글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MT콩. 네, 지메일로. 실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썸네일로 하면 네. 이제 네, 이걸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많은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 이게 폼이 그리고 그렇게 빡센 폼이 아니거든요. 폼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저기만 보여. 아 네네네 이거 다시 공유해볼게요. 이 폼은 엄청 간단해요. 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원 동기는 세 문장이네요. 제가 읽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지원하면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부담 없이 세 문장 이내 포부를 담아서 지금 벌써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끄는데 아 이거 이거 영상만 꺼주시고 제가